1990년이 되고 세계 최초 웹브라우저가 나온 후 인터넷과 PC 업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구글, 아마존 등이 등장해 혁신을 가져왔고,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전 세계 사용자를 연결하여 소통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스마트폰의 탄생과 웹 모바일 시대까지 연결되며 산업과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버렸습니다. 챗 GPT가 90년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AI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 자금을 투입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의 80% 정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뒤처진 느낌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 승부를 펼치는 대신 각자 상황에 맞는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의외로 통신사인 SKT와 KT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국내의 AI 현황 살펴보시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그냥 네이버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탑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챗 GPT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자주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 처리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에서 7월경 차세대 검색 기술 프로젝트 서치 GPT와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될 모델이 GPT에 비해 전체 학습량은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어 학습량은 6,50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코 GPT라는 AI 언어 모델이 있으며 코 GPT는 GPT 3.5 기반의 한국어 데이터를 더욱 중점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두 기업 다 우선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중심의 초거대 AI 전쟁 속에서 한국어가 국내 업체들이 발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전국 1등 학생이나 전교 1등 학생이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전국 1등 친구가 외국인이고 아직 한국말이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면 전교 1등 친구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전국 1등 친구가 보고 싶고 궁금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두 회사 다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은 거의 독점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앱 사용자 수는 4,291만 명이고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은 4,790만 명입니다. 둘이 각각 포털과 메신저 분야를 나눠서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초기에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네이버 앱에 있는 쇼핑, 지도, 밴드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메신저에 집중하여 수익화를 할 텐데요. 카카오 채널 기업들의 챗봇, AI 비서, 상담 등의 서비스에서 비즈니스용으로 연계 포텐셜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AI 헬스케어 산업도 진출을 시도 중으로 AI가 의료 영상 등을 보고 증상 및 처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오랫동안 투자와 연구를 이어가는 두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SKT와 KT입니다. 두 기업은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이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진출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G 네트워크의 안정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진출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상상했던 수준의 5G는 아니지만 여러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장비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무리한 투자를 지속하기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산업 규제와 각종 요구로 수익성도 자주 흔들리고 망상료를 글로벌하게 부과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이고 돈 들여서 네트워크 구축해봐야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메타 같은 데서 유용하게 망을 크게 사용하면서 본인들만 잘 나가니 결국에는 통신사가 직접 추가 수익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해 광범위하게 신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SKT는 이미 작년에 GPT-3 기반의 서비스인 에이닷을 출시했고요. 9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에이닷은 간단히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합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듯 싶은데요. SKT는 현재까지 딱히 고객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없었고 아마도 과거 싸이월드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지 에이닷을 아주 성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따라서 마케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게 현 시점에서 성공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KT는 미래를 보면서 2021년부터 자체 슈퍼컴퓨터도 구축했고 다양한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인수하면서 AI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SKT는 자율주행 에어택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주요 항공사의 핵심 기술 인력을 속속 흡수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에서 관련 기술 인력을 대거 확보했고 대우도 업계 최고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UAM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2040년에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KPMG는 2050년 전세계 UAM 이용객 수를 4억 5천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T도 SKT와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업체 등에 지분 투자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KT는 지난해 믿음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공개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화된 배송과 운행을 도우면서 물류 등을 중심으로 B2B 관련된 AI 사업으로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 이마트, GS 등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기업 중에서 AI 관련 B2B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이고 이미 3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T는 B2B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은영 박사의 음성을 더빙해서 육아 고민 상담을 인공지능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B2C 시장도 상당히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4개 회사들의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네이버는 기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사용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이커머스 파트를 성장시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의 AI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 스토어 상품 정보를 알맞게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AI 기능도 테스트 출시되었고 각종 인공지능 마케팅 및 고객 타겟팅, 연관 검색어, 캐치프레이즈, 브랜딩 등 인공지능이 이것들을 해주는 다양한 회사들과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네이버 쇼핑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페이 등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며 네이버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기존 메신저 기업 채널 등에서 마케팅, 인공지능 상담원 등을 제공하면서 수익화를 할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인공지능 관련 신규 사업을 모색 중인 모양새입니다. SKT는 에이닷을 통해 소비자와 가까이 연결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장기 미래 먹거리 및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는 일단은 물류혁신과 AI 콜센터 운영 등 비즈니스용 솔루션이 메인으로 보입니다. 과연 챗 GPT가 불지른 AI 산업이 과거 인터넷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미 반도체 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반도체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4개 기업 외에도 당연히 삼성과 LG도 활발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AI 시장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2년에 시장 규모가 150조 원으로 커졌고 2030년에는 2000조 근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거의 10경 원에 가까운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국내에서도 로보스타, 로보틱스 이런 주식들이 2배 혹은 그 이상 2달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로봇이나 AI 주식들의 신용잔고도 90%에서 많게는 300% 이상 증가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뜻이겠죠. 닷컴 버블 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는 구글, 아마존, 애플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패치닷컴이나 글로벌닷컴이 될 텐데요. 혹시 투자하고 계시다면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목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한국은 미래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